왜 이런 게 발생하죠? 이건 역시 뭐 때문이다? 자의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의성을 우리나라 말과 다른 나라 말이 달라지게 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런가 하면 15세기 언어와 현대의 언어는 15세기는 어리다 그러면 어리석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어리다 그러면 나이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다르네요. 이것도 뭐 때문이에요? 15세기 언중과 현대의 언중이 무엇에 의해서 자의성에 의해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랬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한 문제는 그럼 의성어는 어떠하냐? 사실 의성어가 만들어진 것은 자연계의 이거 인문계 자연계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분 긴장해 있어가지고 제가 웃자는 지점인데도 안 웃네요. 여러분 자연계의 소리를 모사한 것이 의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성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연계의 소리를 제대로 모사한다면 세계의 모든 의성어들은 비슷해야 돼요. 실제로 비슷해요.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자 의성어는 무엇은 강하지만 유연성은 비록 강하지만 그래도 무엇이 지배한다? 자의성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거 출제한 게 하나 있었죠? 그 중에 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중 자의성이 제일 약한 것 하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약하단 말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의성어를 지배하는 것도 자의성이다 아니다. 이다. 그런데 다른 언어의 양상보다는 자의성이 약하다. 이유는 자연계의 소리를 모사하다 보니까 그대로 끌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끝. 자, 자의성 설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교재 가지고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에 자의가 마음대로 자 뜻의네요. 수의는 뜻을 따라가는 거네요. 무연은 아무 인연이 없는 거네요. 유연이라는 건 인연이 있는 것이네요.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언어는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식은 다른 말로 기호입니다. 언어의 의미와 형식은 필연적이 아니라 우연적, 임의적으로 결합된다. 일부러 제가 필연적, 우연적이라는 용어를 다 써놨어요. 필연적을 이해하는 게 우연을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필연적이지 않다. 그게 우연적이다. 그게 자의적이다. 왜 우연적이냐? 자의적이니까 그런 말이고 수의성, 무연성이라고도 한다. 1번의 자의성의 개념은 의미와 소리의 결합이 우연적이라는 점이고 2번의 자의성은 각각의 언중, 지역, 시대, 계층마다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즉 기호를 사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극히 우연한 일이었다. 국어와 외국어가 존재하는 것, 표준어와 방언이 존재하는 것, 방언과 방언이 존재하는 것, 고와 현대의 존재, 동음 이유의 존재, 이음 동우의 존재가 모두 자의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부추, 소울, 정구지. 이거 다 들어본 말인가요? 부추, 소울, 정구지? 정구지만 들어봤나요? 이제 그 언중의 언어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각각 방언들이 부추, 소울, 정구지. 이거 말고 또 다른 말도 있대요. 7가지가 있던데 그 이유는 전부 자의성 때문이다라고 사례로 기억을 해야 돼요. 사례로. 마찬가지로 뭐 봄과 호랑이를 얘기한다거나 전처와 까닭이 과거의 말과 지금의 말로 따로 쓰였다는 것들을 사례 가지고 자의성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끝. 사회성은 그래서 자의적으로 음성 즉 기호와 의미가 결합되고 나면 그 자의성은 계속 자의성에 의해서 생산됩니까? 그대로 끝입니까? 그러면 최초의 일입니다. 최초에만 자의성이 결합되고 그런 자의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회성이 지배하는 거죠. 한번 그렇게 정했으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예문이요. 스위스 소설가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을 실제로 공시해서 출제를 했는데 이건 출제위원이 이 피터
피터 빅셀의 소설을 찾아서 출제한 게 아니고 학교 문법 교과서의 예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업 들었던 분들에는 강조했지만 우리 직렬에서 일반 행정, 국가직이나 지방직 교육 행정까지는 학교 문법, 지금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학교 문법이나 국립국어원의 규범에서 사용된 예문을 가지고만 씁니다. 국회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시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 외의 것들을 더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일반 행정직에 맞춰서 공부한 다음에 국회직이나 뭐 서울시 같은 경우 만약에 독특한 예가 나온다. 그건 이제 출제자 의표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역사성으로 갑니다. 피터 빅셀의 얘기는 이렇게 이런 구절입니다. 전부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진짜 소설 진짜 재미없어요. 개 재미없어요. 그는 이제부터 침대를 그림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아침에 눈을 뜨자 그는 한참 동안을 그림 위에 누워서 이제 의자를 무엇라 부르면 좋을까 골똘히 생각하였다. 그는 의자를 자명종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옷을 입고는 자명종에 앉아서 두 팔을 책상에 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책상을 더 이상 책상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이제 책상을 양탄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래 손가락 해설 보면 무엇은 적용된 거지만 자의성은 적용된 거지만 자의적인 약속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언중의 자이기 때문에 사회성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의성 확보, 사회성은 충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성 갑니다. 여러분 역사성은 언어에도 신생, 성장, 사멸이 있다라는 것이 역사성이죠. 자, 그런데 최초로 어떤 의미를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자의성이었어요. 자의성에 의해서 낱말이 결정되고 나면 사회성이 지배를 했어요. 그 사회적 약속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성은 항상 동시적이에요. 그 시기만 그런 거예요. 사회성이 유지되다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 사회성인데 사회적 약속은 영원합니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변할 수 있죠. 그게 역사성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역사성은 사회성과 함께 갑니다. 사회적 약속이 변해야 역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없던 말이 자의성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말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회적 약속을 얻게 돼요. 그 순간 역사성의 출발이에요. 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생, 성장, 사멸 같은 것도 사회적 약속의 변화가 역사성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역사성은 사회성의 토대 위에서 성립한다. 그 이상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에게는 실제 어휘를 준 다음에 의미 변화의 양상, 의미 변화의 내용을 묻습니다. 역사성이라는 건 묻지 않습니다. 역사성 끝. 5번 분절성 보겠습니다. 자, 분절성은 두 개의 뜻으로 기억해둬야 됩니다. 하나는 1번을 보시면 의미 또는 개념의 분절성, 2번 형태 또는 기호의 분절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언어 공부하다 보면 자꾸 분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의미 쪽인지 형태 쪽인지를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요. 대부분이 형태 분절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1번의 의미 분절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분절성은 언어의 운명입니다. 언어의 운명. 여러분 2016년을 맞이하고 뭐 새해는 병신년이다. 지난년 가고 새년이 왔다. 그래봤자 병신년이다. 막 이렇게 요즘 인터넷 개그가 그거 인터넷에서 나는 카톡 엄청 받았는데요. 어떤 새끼는 스페인 놀러 가가지고 돌아버리겠어요. 스페인 놀러 가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스페인에서 병신년을 맞이했다. 기껏 맞이했더니 병신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분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년과 올해는 현실적으로는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역시 여러분 어제 오늘과 지금의 어제 오늘했다. 어제의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다릅니까?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한참 만에 만난 사람은 달라졌다고 말하죠. 뭐 때문이죠?
그 기간이 분절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언어는